고등학교 1학년 때 목이 부러졌습니다. 운동 중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반신은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부터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을 뒤집었습니다. 남북 구미에 있는 직원 수 80명짜리 작은 식품 공장. 그 공장이 만든 냉동김밥이 미국 전역 500여 개 매장에서 동시에 품절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까요? 김밥을 아시죠? 밥과 재료를 넣고 김으로 감싸 돌돌만 그 음식. 우리한테는 도시락이고 소풍이고 어머니 손맛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김밥이 외국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2세들은 학교 급식 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과 밥 냄새를 맡은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이거 스시야? 아니면 그냥 이상한 음식이야? 그게 20년 전 미국에서 김밥의 위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니라 아시아의 어딘가에서 온 정체불명의 것. 그런데 2023년 가을, 그 김밥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매점 직원들은 하루에도 5번씩 선반을 채웠지만 30분이면 또 비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발 그만 좀 사가라. 나도 먹고 싶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의 시작은 경북 구미. 작은 공장에 앉아있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 어떤 대가가 따랐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2020년 경북 구미에서 한 남자가 창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올곳. 직원은 처음에 6명이었습니다. 이름도 자본도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들려는 제품은 아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냉동 김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되십니까? 냉동 김밥이요? 한국에는 편의점 김밥도 있고 김밥 천국도 있는데 그걸 굳이 얼려요?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도 수요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처음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편의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팔리지 못한 김밥이 쌓였습니다. 버려지는 김밥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냉동으로 보존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해외로 보내면? 그 생각 하나로 그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냉동 김밥은 왜 아무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밥을 얼리면 수분이 빠집니다. 해동하면 밥알이 푸석해지고 김은 눅눅해집니다. 무엇보다 김밥 특유의 촉촉하고 고슬고슬한 식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시 국내에도 냉동 김밥을 시도하는 업체가 2곳 더 있었습니다. 모두 일반 냉동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맛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업체들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냉동 창고, 급속 창고, 급속 동결기 등 온갖 방식으로 김밥을 얼려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밥을 샀습니다. 얼렸습니다. 녹였습니다. 먹었습니다. 타싱, 타싱, 타싱. 수백 번의 실험 끝에 그는 알아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얼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녹이느냐였습니다. 영하 45도의 급속 냉동으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자레인지에서 골고루 해동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용기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3등분해 틈을 벌려 담는 그 용기,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반 김밥의 90% 이상 식감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남자가 무언가를 걸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시간만이 아니라 그의 전부. 그리고 그가 걸어야 했던 액수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냉동 설비에만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공장 부지, 생산 라인, 용기 개발, 투자금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2019년에 투자 목적으로 사놓았던 공장 부지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이 냉동 김밥 하나에 걸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에. 그러나 아직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최홍국. 올고대 총괄 대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6년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운동 중 목이 부러졌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학교를 자퇴해야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2살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6세 아버지 건설회사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이 되던 해 그는 냉동김밥 하나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2021년 미국 식품 시장의 풍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밥,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것. 2022년부터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밥 한 끼를 해결하려면 평균 $10가 들었습니다. 패스트푸드조차 부담스러워진 미국인들이 냉동식품 코너 앞에 더 자주 멈춰섰습니다. 그 무렵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터졌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뒤집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최영국 대표는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냉동김밥이 아무리 안 팔려도 미국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입장벽이었습니다. 트레이더 조에 납품하려면 FDA 등록, 위생심사, 품질 인증, 그리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트레이더 조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수출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육류 수입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소불고기 김밥, 제육김밥, 달걀지단이 들어간 김밥,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김밥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육류 수출이 안 되니 할 수 없다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홍국 대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유부와 우엉, 고기 대신 두부와 뿌리채소로 만든 비건 김밥. 미국인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건강, 비건이라는 키워드와 딱 맞아떨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99. 미국에서 한 끼에 $10가 드는 시대, $3.99에 든든한 한 끼. 여기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육류 수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대부분은 포기했을 겁니다. 또는 다른 시장을 찾았겠죠. 그러나 최 대표는 오히려 그 제약 안에서 미국 시장에 더 잘 맞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약 효과라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26년을 살아온 사람은 그 제약 속에서 답을 찾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배웠는지 모릅니다. 2023년 5월 첫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250톤짜리 첫 물량이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250톤이 미국 창고에 도착해서 실제 매장에 깔리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최 대표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언제 통관이 날지, 물건이 사나지는 않을지,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받아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3개월이었습니다. 공장은 그 사이에도 계속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전 4시에 가동해서 다음날 새벽 2시에야 멈추는 하루 22시간짜리 생산 라인. 직원 80명이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트레이더 조전국 560여 개 매장에 드디어 한국 냉동김밥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2세 푸드블로거, 이름은 사라 안.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트레이더조에서 냉동김밥을 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어머니 앞에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일반 김밥보다 맛있네. 그 장면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짧았습니다. 자막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6일 만에 좋아요가 77만 개가 달렸습니다. 조회수는 며칠 만에 1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살 때 학교에서 김밥 도시락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트레이더조에서 이게 팔리고 있어요. 그것도 매진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미국 전체를 건드렸습니다. NBC 방송이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트레이더, 조 직원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한다. 우리 동네는 왜 품절이야? 제발 그만 좀 사가라.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250톤짜리 초도 물량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이 뒤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50톤이 2주 만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용국 대표는 그 순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공장은 하루 8만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 22시간 가동해도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주문은 매일 쌓였습니다. 그해 연간 주문 금액이 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소화할 수 있는 건
300억 원어치 뿐이었습니다. 주문의 3분의 2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트레이더 조 매장 선반은 하루에도 5번씩 채워졌지만 30분이면 다시 텅 비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한인마트인 H마트까지 찾아갔습니다. 최 대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한테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바로 옆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이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처음 6명에서 시작한 회사에 150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매출은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월 매출이 20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심어둔 복선이 회수됩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시 국내에 냉동김밥 업체가 2곳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급속 냉동 방식이 아니어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고. 트레이더 조가 최영국 대표의 올곧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50톤을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급속 냉동으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 한국에서 그것이 가능한 곳은 올곧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선, 브릿지에서 언급한 도시락 김밥 놀림 이야기. 사라안의 그 한마디가 1100만 명을 움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시아계 이민자들 중 도시락 때문에 놀림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그 영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냉동 김밥 한 줄이 2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리랑TV 인터뷰에서 최영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만에 100만 개가 다 팔렸습니다. 지금도 미국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이 있을 정도입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냉동김밥 관련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1% 증가했고 그중 한국산은 63.8%나 성장해 처음으로 수입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밥은 이제 스시와 같은 선반에 놓이지 않습니다. 김밥이라는 한국어 이름 그대로 미국인들의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호주, 올곧의 냉동김밥이 나가는 나라가 15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이제 기억나십니까? 경북 구미 직원 80명, 휠체어를 탄 40살 남자, 그리고 100억 원의 베팅.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년 후 그는 미국을 뒤집었다. 이제 그 문장의 무게가 조금 달리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최홍국 대표는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후 26년이나 휠체어 신세이지만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운 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냉동김밥이 인기를 얻은 것은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인터뷰 현장에서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무실 보안 시스템 작동을 위해 불편한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작동해 타는 모습에서 나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만 들렸겠죠. 그리고 문이 닫혔겠죠. 경북 구미 직원 80명짜리 공장,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의 100억 원짜리 도전. 냉동 김밥 한 줄이 미국 500개 매장을 뒤집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끝까지 믿을 때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려는 것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진짜로 안 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해낸 일이 있었나요? 또는 지금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혼자 밀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린 시절 도시락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